안녕하세요. 손원익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 책 보이시나요? 제가 2022년도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 해 제가 자격증을 땄는데요.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하는 이유는 이제 올해 2024년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255일 남았더라고요. 실제로 저한테 직접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리고 제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회사 강의를 들었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꽤 많이 주시더라고요. 지금 시점에서 내가 이 컨텐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2022년 2월 중순부터 저도 공부를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시험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,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지, 또 나의 하루 루틴, 뭐 일주일 루틴, 한 달 루틴,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찍어 볼까 합니다.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전에도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이 있었지만, 사실 저는 이 공부한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었어요. 제가 30살 때였는데, 저도 그때 이제 모델이나 연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, 이 모델 및 연기 활동을 언제까지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었고, 그래서 그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, 근데 친형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너 이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떠냐, 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라던가, 이제 그 말을 딱 제가 들었는데 나도 그럼 공부를 해볼까?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. 공부는 어쨌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, 이런 생각이 컸었어요. 그래서 형한테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미라클 모닝에 들어갔죠. 그때 제 하루 일과를 설명드리면 5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딱 공부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졸린 거예요, 바로. 와, 이거 안 되겠다. 딱 일어나자마자 진짜 씻지도 않고 그냥 모자 뒤집어 쓰고 옷 껴입고 바로 30분 러닝하러 갔어요. 돌아와서 씻고 밥 먹고 그러면 한 7시 정도 됐었어요. 그래서 7시부터 제가 11시까지 이제 오전 공부를 한 거죠. 그리고 11시부터는 또 크로스핏을 갔어요. 그래서 크로스핏을 1시간 정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하면 이제 한 2시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2시부터는 또 제가 낮잠을 잤어요. 생각보다 너무 개운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. 이제 2시까지 점심시간이고, 그리고 30분 정도 낮잠을 취하고 3시부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거죠. 저녁은 안 먹고 그냥 3시부터 한 9시 반까지 그냥 앉아서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진짜 그냥 멍 때렸어요. 한 10시 반부터 이제 잠잘 준비를 했었죠. 진짜 한 8개월 동안은 무조건 11시 전에는 잠들었어요. 그렇게 제가 8개월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지냈었어요.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, 2차로 나뉘어지거든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차에는 부동산 학개론 그리고 민법, 이 두 과목이 1차이고, 그리고 2차에는 공인중개사법, 그리고 공법, 세법, 공시법 네 과목이 있어요. 근데 공시법이랑 세법은 두 과목이 한 시험 이 40문항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. 올해 1차만 시험을 쳤다, 그래서 1차에 시험 합격이 되면 내년에는 2차만 합격을 하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차, 2차를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저는 사실 한 8개월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됐었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나는 무조건 동차로 합격해야 되겠다, 그냥 무조건 그 8개월 안에 저는 승부를 보고 싶었고, 그리고 이 시험이 이 자격증을 따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일단 저 스스로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주변에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고,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게 나을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학원으로 가서 수업을 듣는 게 나을지 많이 여쭤보시거든요. 이게 저 또한 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일단 공부 시작 전에 그거 엄청 많이 찾아봤었거든요. 일단
인터넷 강의가 좋냐, 오프라인 강의가 좋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루 종일 오로지 이 공부에만 몰두를 할 수 있었어요. 그럼에도 저는 인터넷 강의를 선택을 했어요. 일단 인터넷 강의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내 생활에 맞게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인터넷 강의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.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그런 제약이 덜하다. 뭐 단점이라면 오로지 나의 책임과 나의 의지에 따라서 이 강의를 내가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를 정하는 것 같아요. 통제력이 조금 약하다.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강의가 좋은 것 같아요. 시험 한 50일 전인가? 제가 한번 특강을 들으러 가봤거든요. 확실히 현장에서 듣는 수업은 또 그게 집중도가 다르더라고요. 그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만 이거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자극도 되고 동기부여도 확실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하지만 저는 여러모로 봤을 때 인터넷 강의를 추천합니다. 그리고 뭐 인터넷 강의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어떤 학원을 선택하냐도 저는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.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제일 유명한데, 제일 큰데 에듀윌이랑 해커스 이 두 가지를 고민했었거든요. 친구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해커스 선생님들이 본인한테는 좀 더 잘 맞았다 하더라고요. 그냥 저도 그 친구 말 믿고 저도 해커스를 그때 들었었거든요. 근데 해커스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한 선생님한테 듣다 보면 이게 뭐랄까 좀 지루하다랄까? 새로운 변화를 한번 줘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방문각을 듣기도 했고 세법 같은 경우에는 메가랜드에서 듣기도 하고 저는 좀 중간중간 똑같은 과목이더라도 두 분의 선생님 정도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. 뭐 기본적으로 듣는 수업은 있지만 뭐 특강이나 뭐 본인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른 선생님한테 한번 듣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이 촬영하는 시점이 255일 남은 시점이거든요. 그러면 약 7개월, 8개월이 남았는데 사실 저는 공부하는 습관이 없었고 이 법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저는 7, 8개월 전부터 엄청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했었던 거고 그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 변호사님은 3개월 만에 이 1차, 2차 그냥 한 번에 공부하셔서 딱 합격하셨어요.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개인차가 있는 거여서 뭐 이 시험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 시험은 쉽다,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진짜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아요.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다. 아까 제가 뭐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조금 과장한 거고 일주일을 봤을 때 저는 일요일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친구를 만나거나 어디 나가서 막 놀고 그러진 않았어요. 왜냐면 다음날 바로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2022년은 진짜 혼자 시간을 거의 많이 보냈어요. 진짜 고독하고 외롭게 보냈습니다. 2022년은.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딱 이제 7개월 정도 남았거든요. 만약에 지금 딱 공부를 시작을 한다. 뭐 하나하나 뭐 이해한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하는 게 중요해요. 이 시험 자체가 60점 절대평가거든요. 그래서 100점 맞을 필요 절대 없고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맞출 건 맞추고 틀릴 거는 그냥 과감하게 버려야지 이 시험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일단은 만약에 저처럼 완전 법에 무지하고 하면 이 시험에 대해서 친근해진다?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해야 돼요. 이제 뭐 3, 4월이 되면 또 뭐 심화 특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때는 기출문제 특강 이런 것도 막 나오거든요. 그때 되면 또 뭔가 마음이 급해져. 근데 절대 마음 급해질 필요 없고 그냥 그 학원에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밀리지만 않고 잘 들으면 이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.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 일본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. 제가 요즘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일본 사람이에요. 이제 그분이 오히려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한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가르쳐 드리고 그분께서는 저한테 일본어를 가르쳐 주시거든요.
어떤 선생님이 좋고 어떤 강의를 들으면 된다라고 정도 조언을 해주고,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또 가르쳐 드리고 하거든요.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재밌어서, 앞으로도 뭐 혹시 또 궁금하신 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.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대략적인 저만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진짜 여기 포스트잇 보이시나요? 뭔가 이런 거 보면 사실 너무 뿌듯해요. 제가 다음번에는 과목마다 저만의 공부 꿀팁, 그리고 저와 잘 맞았던 선생님들을 또 소개하는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또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수렴해서 한번 또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